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저는 잘못됐고 형평성을 매우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한 줄의 표현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일단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전부 다 구속도 돼 있을 뿐더러 현재 공수처 수사에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굉장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죠. 이런 법리 다툼을 할 때에는 상당히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실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내부 게시망에도 글이 올라왔다시피 법원 내부의 판사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봤을 때 공수처가 왜 내란죄를 수사하느냐,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없는데 직권남용을 빌미로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이렇게 하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데 과연 법의 취지와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벌써부터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소환한다고 한들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뭘 더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절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 뭘 더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고요. 더더군다나 경호를 받고 있는,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이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글로써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사건 지금 엊그저께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또 위례 신도시까지 개발비리 사건을 전부 합쳐서 하는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받다가 바로 조퇴를 해버렸어요. 그 자체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조퇴하는 바람에 재판은 1분 만에 끝나고 공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4개 사건의 불법 개발 수익을 합치면은요, 조 단위가 넘어요. 1조 원이 실컷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자들이 다 구속도 돼 있고, 구속돼서 재판받고, 심지어 백현동 빌리와 관련된 브로커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을 받아서 확정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관련 공범들과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을 맞출 염려는 얼마든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대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제 현재 2심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그 변호인단의 텔레그램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초청이 돼서 거기서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고 재판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증거인멸 행위인 것이고 현재 위증교사도 직접적인 증거인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이런 것들에도 다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다 수사를 하고 또 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고
만약에 현재 대통령에 대한 이 하나의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면 여야 균형이 저는 과연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결국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을 무려 거의 한 4년, 5년? 뭐 가까이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인멸 염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이 다 가족이고 또 그 관련자들이 다 주변 사람들인데 증거인멸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들은 징역 2년 실형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선고되면 실형 선고됐고 이게 법리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형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그냥 확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죄 확정되는 거는 정해져 있었던 수순이거든요. 근데 사실심인 2심과 그 대법원 사이에 그 형량이 있어서 좀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야권이 전체적으로 좀 더 사이즈를 넓히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 그게 또 국민의힘 108석, 범야권 192석이라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이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이어지고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이어지고 예산안 삭감으로 이어진 측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고돼도 불구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북한에 800만 불 퍼주고 뭐 이런 사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속.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사건의 그 크기와 내용들을 전부 다 합친다면 정말 그 역대급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헌법재판과 탄핵재판과의 충돌이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탄핵재판이 일주일에 2번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속이 되면 재판 기일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1심을 6월 만에 선고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일 자체를 일주일에 2번, 3번 또 잡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잠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공평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이렇게 빨리 진행할 거라면 탄핵 재판은 멈춰줘야 돼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거기 집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몸이 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재판 보니까 이 현재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 내란죄 재판과 관련된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특정사령관, 소방사령관, 이런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현재 구속돼 있거든요. 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1시간 반씩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원래 자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 토대로 자기가 발언을 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탄핵재판에 끌려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지금 본인의 형사사건하고 충돌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뺀 것이 저는 매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탄핵 소추를 했던 국회에서 이걸 주도했던 민주당이 탄핵 소추문을 쓸 때 본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세게 쓰려고 내란죄까지 다 넣어서 국민들 설득하고 국회의원들 설득할 때는 내란죄를 다 넣어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가결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런 거 안 하려고, 이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내란죄 자체를 빼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재판이 과연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이 맞느냐 하는 점입니다. 절차는 보장하고 싶지 않고 내용은 좀 간단히 하고 싶고 그래서 신속히는 하고 싶고, 근데 원래 탄핵소추 돼 있는 내용들은 너무 복잡하고 절차적인 보장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을 걷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정말로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다 이 특검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이 최초에 제출했던 특검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가 너무 무한정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협의를 한다는 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의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카톡 검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 안대로라면 우리 국민의힘 안은 카톡 검열 같은 거 못하도록 막은 반면에 여긴 다 열어놓은 거예요. 관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내란 선동죄라면서 일반 국민들 상대로 막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특검이 수사하도록 특검의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으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이 특검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위헌성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딱 이것은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확정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 행사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사유도 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법안으로 가져오는 게 좋겠다는 이유로 제2요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는 것이 권한대행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원래 직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된다 그러면 어차피 국회도 수단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의 안이 일방 통과시킨 안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200석 넘어서 가결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민주당이 혼자서 이렇게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수당이 소수당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생으로 경쟁하지 않고 특검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히 잘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 제2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아마 법안을 두 개 놓고 본다 그러면 저희 법안이 훨씬 합리적이고, 저희 법안은 현재 공수처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범위가 좁고, 또 공수처장이 저렇게 수사할 바에는, 편파적으로 수사할 바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특검이 아주 합리적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 인력과 인원도 지금 대통령이 한 명 수사하겠다고 몇백 명이 붙어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사법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구속돼 있지만 이 수사기간 중에라도 또 수사기간이 끝나고 재판에 넘어갈 때 보석 청구를 통해서 다시 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형평성 논란, 형평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 사례를 토대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